안녕하세요. 일산학번 최민우입니다. 저희는 그 CHW10 통화정책에 대한 1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화정책의 종류와 목표인데요. 크게 이렇게 공개시장 조작, 제어 할인율 정책, 그리고 지급준비 정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공개시장 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를 사고 파는 것을 통해 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재할인율 정책이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율로, 재할인은 원래 고객에게 대출받으면서 그 상호보험을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시하고 돈을 차입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급준비 정책이란 필요 지급준비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중앙은행에서는 예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그 은행 내부나 중앙은행에 반드시 남겨주고 대출받도록 법을 정해 놓았는데, 그 지급준비금을 몇 %로 남길지 정하는 것이 이 필요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최종 목표는 첫 번째로 실업률 억제, 그리고 경제 성장 극대,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국제 수지 개선, 마지막으로 소득 분배 개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정책 중 하나인 재할인율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또는 인상을 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키는데, 이제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에서 그 통화량을 비싸게 주는 대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인하하게 되면 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하게 됨에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서도 통화량이 어떻게 재할인율을 인하하고 인상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이제 경제를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사학번 수학연구입니다. 저는 통화 정책과 정책 시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정책 시차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나눠지는데, 내부 시차는 경제 상태를 인식하고 경제 정책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차입니다. 그리고 외부 시차는 경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얘기합니다. 통화 정책의 경우 내부 시차는 짧지만 외부 시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 변화는 쉽지만 영향이 나타나기까지의 파급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민간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서 정책의 신뢰성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신희솔입니다. 저는 이제 통화 정책과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환율 변동에 따라 한국은행 통화 정책을 다르게 펼치는데, 금리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걸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펼치는 거고, 원화는 약세 경향을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를 경우 원화의 강세를 위해서 금리를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는데, 이것의 대표적 예시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원달러가 강세를 펼치고,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에 따라 통화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먼저 이는 구글의 그 겟마인더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일본, 한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에서 3% 사이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전부터 상당히 낮았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국 모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학번 박성희입니다. 저는 미국의 금리 변동의 영향과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메커니즘을 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한국의 금리도 인상하고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그 투자자들이 한국보다는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그런 투자가 없어지게 되고 또한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변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국 금리가 1이면은 미국 금리는 0.8 정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코스피와 다우지수 간의 관계와 비슷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즉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